저희 반니성외과에서 수술을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빨리 하고 붓기가 빨리 빠지는 법에 대해서 친절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거 받으셨죠? 물론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말로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통증. 저희가 수술할 때 국소 마취를 하는데 그 효과가 보통 2-3시간 정도 가요. 밤에 욱신욱신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진통제를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절대 아무 진통제나 드시면 안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먹는 진통제는 대부분 엔세이드라고 하는 진통 수염제를 많이 먹는데 진통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피가 안 멈추고 피가 많이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우리 몸은 어쨌든 절개가 되어진 상태고 지혈이 중요한데 아프다고 수염 진통제를 먹었다가는 출혈이 다시 밤에 대처하기 힘들 때 날 수 있으니까 꼭 타이레놀을 드셔줬으면 좋겠어요. 타이레놀은 이제 진통 효과가만 있고 피가 많이 나거나 출혈을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없는 진통제이기 때문에 먹었는데 또 아프다, 약발이 끄는 것 같다, 하나를 더 먹어야겠다 할 때는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4시간 간격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눈 위쪽을 수술했을 때 얘기고요. 눈 아래쪽을 수술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아프다, 피가 뚝뚝 흐른다, 이럴 때는 병원에 빨리 전화를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원을 하셔서 안에 고인 피를 반드시 빼줘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붓기와 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멍 같은 경우는 약간 복불복이죠. 멍이 드는 사람 들고 안 드는 사람은 안 들고, 어디 맞았을 때 멍이 들잖아요. 그 멍이랑 똑같아요. 빠지는 데는 3주 정도가 걸리고 조금씩 색깔이 바뀌고 노래지다가 없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붓기 같은 경우는 매몰이랑 절개랑 차이가 좀 커요. 매몰 같은 경우는 사실 마취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른 게 크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몸에 손상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빨리 빠지죠. 큰 붓기는 일주일, 그리고 잔붓기는 대충 한 달 정도면은 빠진다. 하지만 양쪽 비대칭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붓기 차이에도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칭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려면은 3개월 정도는 기다리는 게 좋다. 절개 같은 경우는 얘기가 많이 달라요. 일단 말 그대로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놓은 국소 마취약이 거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절개창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든요. 마취약 때문에 부은 경우는 많지 않고 조직에 손상이 있어서 부은 거죠. 부은 정도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 부은 이유가 굉장히 다르고, 회복을 하는 단계에서도 절개를 했을 때는 회복을 위한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혈관들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혈관들을 먼저 이렇게 이은 다음에 회복을 하는 순서예요. 아무래도 회복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큰 붓기는 3주, 그리고 잔붓기는 2-3달 정도 걸려야 빠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보시면은 요게 찜질팩이고요. 찜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수술 후 3일째까지는 냉찜질을 하셔야 되고요. 3일이 지나고 나서는 온찜질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 회복을 하는 과정이 염증 단계, 그 다음에 회복 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염증 단계는 줄이는 게 제일 좋고 회복 단계는 촉진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따뜻해야 되는데 거기에 냉찜질로 여기를 차갑게 식혀버리면은 우리 몸 안에 효소라든가 세포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과정이 늦춰져요. 염증 단계인 수술 후 3일까지는 냉찜질을 해서 그 과정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3일이 지나고 나서 회복 단계로 넘어가면은 거꾸로 우리 몸이 으쌰으쌰해서 최대한 회복을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으쌰으쌰 약간 응원의 차원에서 온찜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팩 하나로 냉찜질, 온찜질이 다 해결이 되는데 냉장고에 얼려서 눈에 대면은 냉찜질이 되겠죠. 물론 상처에 직접적으로 이게 닿으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깨끗한 꺼즈를 이렇게 드려요. 이거를 먼저 눈에 올려서 상처 부분을 보호한 다음에 찜질팩을 올리는 게 아무래도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온찜질도 마찬가지인데 팩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어느 정도 따뜻해지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소독된 꺼즈를 먼저 눈에 올려서
상처 부분을 보호하고 이 팩을 올려놓으면은 이게 온찜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냉찜질과 온찜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해주시면은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상체를 조금 높게 하고 주무시면은 붓기가 아래로 빠져요. 또 한 가지 팁은 산책이라든가 아니면 쇼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몸을 적절히 움직여 주면은 혈액순환을 전반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회복을 조금 더 빠르게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네요. 실밥 뽑는 날 백화점을 100바퀴를 돌았대요. 그거는 매우 좋지. 실밥 뽑을 때는 보통 이제 자인유착은 3일째, 절개는 7일째 실밥을 제거하는데 염증 단계에서 회복 단계로 넘어간 타이밍이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100바퀴를 10바퀴 돌고 막 어머 저거 봐, 어머 저건 사야 돼, 이런 거를 보고 그리고 카드를 열심히 긁으면서 눈이 반짝반짝하면은 우리 몸에 생기가 돌 거니까 그만큼 회복이 더 빠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강남역 100바퀴, 백화점 100바퀴 추천하십니까? 완전 추천. 그 다음 주의사항은 세안이랑 화장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실밥이 있는 상태에선 물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실과 우리 몸 사이에 딱 그 미세한 공간, 거기를 통해서 물이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씻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씻으면 안 되냐? 실밥 뽑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부터 씻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실밥이 있던 그 구멍, 거기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실밥을 뽑고 바로 씻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밥이 있는 상태에서 물이 닿았다, 어떡하냐?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깨끗한 꺼즈로 물기를 닦은 다음에 연고를 발라주세요. 연고를 바르면은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연고 자체가 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아무래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고가 약산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안에 항생제를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간 균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실밥 뽑는 날 봐요.